안녕하세요. 맥케니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1위를 넘어서 글로벌 빅파마 도약을 해서 2030년도에는 매출 12조 퀀텀 점프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 흐름은 장중 188,500원권까지 갔다가 지금 18만원대 초반까지 이제 다시 내려와서 지지는 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이제 미증시가 최고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0 뭐 거의 강보권, 다우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0.04 소폭 약세 흐름이고요. S&P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강세. 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8이니까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 흐름들이 선물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는 조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젠슨황이죠. 최근 이제 반도체 AI,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가장 뭐 시장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이제 후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는 게 이제 AMD고, 기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해도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탁스 웨이브 위드 이징, 이번 주가 사실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뭐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금융회사들 이어서 이번 주에 이제 뭐 빅테크 관련되는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사도 실적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해 관련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익단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홍해하고 아라비아 반도 요쪽으로 해가지고 가던 어떤 이제 물동량 자체가 이 아프리카 그 밑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가게 되면 시간도 뭐 한 10여일 정도가 더 들어가고 이제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익단에도 영향을 주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좀 뭐 살펴봐 드리면요. 최근에 해외발 증시가 나쁘지 않은데 유독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올라왔다가 장중에는 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어떤 섹터들이 못 가면서 지수는 중국, 홍콩, 뭐 한국이 가장 지금 안 좋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중국 증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국내도 영향을 받는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300조 이제 부양책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급반등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 흐름들을 오늘도 좀 이어갔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16, 2478이니까 아직도 이제 2500선 밑단이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보합세 흐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우와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괜찮았고 원달러율 자체는 5원 50전 정도.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선물 쪽에서 매수 흐름들이 조금 나왔던 부분에 비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한 100여 개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상승 종목 수가 한 100여 개 정도 많은, 종목은 조금 위였습니다만 지수 흐름은 그렇게 뭐 강한 흐름은 아니었죠. 그래서 코스피 쪽 보시게 되면 이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연봉의 시가를 아직은 극복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봉의 추세가 1월달 이제 초부터 빠지고 난 다음에 아직 이걸 돌리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2주 동안에 지금 하락 추세가 되고 있고, 월봉 상황에서는 12월 달부터 바뀌었던 부분에서 있는데 일봉 주봉이 지금 하락 추세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상으로는 하락 추세가 지금 이제 4개월 연속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주봉상에서는 이 11월 달에 이제 돌아서 한 2달 정도 이제 주봉상에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일봉상에서 바뀌었죠. 그러니까 좀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지수의 어떤 구간들도 지금 이제 서로 끌리고 있는 어떤 구간들이 시차를 내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HLB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제 강한 흐름을 오후장에 보여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좀 괜찮았어요.
아침에 이제 분봉을 보시면 18만 8,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18만 원대 어떤 이 지지 라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제 양봉 이후에 오늘도 좀 양봉으로 가는 분위기를 보이다가 이제 10시 넘어가면서 아침에 이제 저점들을 시가를 유지 못하면서 장중에 이제 18만 800원대까지 밀리면서 다시 또 18만원대의 어떤 지지를 확인하는 어떤 주가 흐름이 3분봉으로서 좀 나왔죠. 그래서 시간에는 한 400원 정도 올라서 18만 2천원대고 결국 수급상으로 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오늘 수급이 이제 공매도 쪽에 신한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모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현물 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던 모습들 보이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지금 무려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셀트리온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간이 어제 이제 좀 많은 매수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오늘도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줄었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금 이제 밑단에서 추세보다는 변동성이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좀 샀고, 기관들은 어제보다 조금 샀고, 외국인들은 이틀 팔았다가 오늘 좀 사고, 뭐, 요런 어떤 이제 수급상의 모습, 그리고 강했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아침에 11만 2천원대까지 올라가서 10만원권에서 이제 한 10% 밑단에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해놓고 좀 빠졌던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추세는 이제 오늘 올라와서 상방의 추세로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일봉상일에 전환되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이런 모습들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강한 것은 셀트리온 제약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떤 국면이다. 이런 부분들은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이 장기적인 풀현에 대한 뭐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 바이오시밀러에서 글로벌 빅파마로 결국 셀트리온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초기에 바이오시밀러 하기 전에 이제 CMO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오렌시아의 그 오렌시아 제품을 좀 해주다가 2007년도 8년도부터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개발을 해서 결국 이제 2013년도에 램시마의 그러니까 레미케이드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2012년도에 국내 성공하고 2013년도에 뭐 EUV 그죠? 그 유럽의 그 EMA 쪽에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미국 쪽으로 가서 허가를 받고 그래서 항체 이제 단백질 형태로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자가면역 강함제 라인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계에 2019년부터 이제 오물 이제 느꼈죠. 왜냐하면 이제 빅파마라든지 중국, 인도 쪽에서 그동안에는 어떤 이제 이 자본이 투여돼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좀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뭐 하나의 오리지널이 끝나면 거의 10개 이상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무브가 되더라도 과거에는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후속 제품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6개월 사이에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시밀러로 과거에 이제 고퍼를 받던 부분에서는 조금 받기가 힘든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을 겸해서 종합 헬스케어로 이제 빅파마로 가는 마지막 단계의 어떤 진화를 서정희 회장이 7년 동안 더 하겠다. 그동안에 이제 이루겠다는 걸로 2030년을 목표로 하면서 올해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합병 셀트리온으로 실적과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직판을 통해서 얼마만큼 수익성을 확보하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셀트리온의 미래가 차근차근 이렇게 되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12일 신주 상장으로 이제 끝으로 해서 마무리했고 남아있는 부분은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 이제 뭐 7월 정도로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 올해 신약으로 이제 허가받아서 2월 말에 이제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진펜트라가 이제 블록버스터의 어떤 일정들을 연에 1조 이상의 어떤 매출을 내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순환과 결국 이제 빠르게 뭔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뭐 적극적인 흡수 합병은 하지 않더라도 SI 전략으로 지분 투자는 계속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모달리티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컨텐츠 점프하겠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지금 현재 내년까지 11개, 기존의 6개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5개 이상이 허가 관련 일정이 올해 내년에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총 22개로 해서 적게 12조, 많게는 24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자가 면역 항암제 라인에서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이 천식, 두드러기 요런 것까지, 그 다음에 뇌질환이라든지 안과질환까지 이제 계속 이제 확장되는 부분들을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제형 관련되는 부분을 그 기존의 IB 제형이 아니라 SG 제형 형태로 가고, 이런 부분으로 2040년도까지 특허를 보장받는, 이거 신약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는 한 3배, 4배 높은 약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PR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뭐 좋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실적이 진행됨에 따라서 기간 리포트에 상향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기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이제 서진석 경영사부 대표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언급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뭐 AI라든지 인텔리전트 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 부분들이 주가 측면에서는 좀 모호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구체화가 되어서 실적에 연결될 때 이런 부분들도 장기 과정에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텔렐라 관련되는 부분들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작년 5월달에 허가 신청을 유럽에는 하고 6월달에 미국 허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출시를 앞두고 지금 현재 스텔렐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가장 좀 이제 뭐 앞서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자가 면역 질환보다는 이 경쟁 강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뭐 볼륨 확장에서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스텔렐라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도 후속 바이오시밀러 쪽에 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쪽에 이제 시장 자체가 한 4조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허가를 받은 쪽이 알보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쪽의 부분들이 작년에 허가 신청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런 결과들이 이제 6개월 이후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제 이 부분들의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오늘 이제 뭐 한 2256주,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는 19일 기준으로 138만 주대고요.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상한보다는 오늘 체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장기 흐름에서 2달 동안에,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보면 이제 4개월 연속으로 올랐다가 1월 달에 윗꼬리 연봉이 나왔는데, 자, 1월 말까지 남아있는 한 일주일 정도 어떤 기간 동안에 주가를 최대한 이제 밑꼬리를 많이 생기면서 주가를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만원대 윗단을 올려놓으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상반기에 1분기에 실적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합병 셀트리온의 어떤 모습과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관련되는 모멘텀이 또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선 구간과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이 구간에 대한 어떤 회복들을 1월 말까지 해놓고 이제 2월 달을 보는 어떤 흐름들이 좀 필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